죽어도 요양원은 가기 싫다. 이 말 한 번째 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준비는 되셨나요? 차이는 단 하나, 작은 습관입니다. 요양원 안 가기 위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6가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요양원 가기 싫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 6가지. 죽어도 요양원은 가기 싫다.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요양원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기는 가고 싶지 않다. 끝까지 집에서 살고 싶다. 자식들 손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움직였습니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병원 검진은 언제 받았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요양원에 가는 사람과 집에서 건강하게 늙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차이는 단 하나, 작은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포기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냉정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양원 가기 싫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습관 6가지. 이건 누군가를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30분만 저와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거운 주제이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힘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충분히 강하니까요. 첫 번째 습관, 나이 들면 다 아프지.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무릎이 아프면 나이 들면 다 아파. 허리가 쑤시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건 착각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에 아픈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등산을 다니고 어떤 분은 걷기도 힘들어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여행을 즐기고 어떤 분은 집 밖을 나서기 두려워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타고난 체질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차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대했느냐입니다. 무릎이 처음 아플 때 나이 들면 다 아파라고 넘기면 그 통증은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다면 간단한 운동과 관리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을 나이 들면 다 아파라며 넘기다가 결국 무릎 관절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허리가 처음 쑤실 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면 그 통증은 디스크가 밀려나오고 있다는 위험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스트레칭을 시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을 나이 들면 다 그래라며 넘기다가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프지라는 말은 사실 변명입니다. 치료가 귀찮아서 병원 가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입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방치한 만큼 정확히 무너집니다. 오늘 무시한 통증이 내일의 장애가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조금만 아파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배가 아파도 머리가 아파도 열이 나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일을 멈춰도 됩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내 몸을 돌봐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습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는 게 당연하다고, 조금 아픈 건 당연하다고, 나이 들면 다 아프다고. 건강의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통증이 처음 시작될 때,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대응하면 간단한 치료로 끝나지만 그냥 넘기면 나중에는 수술을 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을 버리십시오. 나이 들면 다 아프지.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귀 기울여 봐야겠다. 몸은 우리가 평생을 함께한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의 말을 이제는 들어줄 때입니다. 두 번째 습관, 앉으면 눕고 싶은 게으름. 식사 후 어디로 가십니까? TV 앞 소파입니까? 아니면 침대입니까? 하루 중 누워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조금 앉아있다가 다시 눕고, 점심 먹고 또 눕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또 눕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그 시간, 허벅지 근육은 솜사탕처럼 녹고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사라집니다. 침대에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의 1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 30%가 사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 의학 용어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 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고,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두려워지고, 문턱을 넘다가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양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온종일 일했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해가 뜨면 나가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때는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움직이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멈춰버린 겁니다.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 누워있게 되고, 누워있으니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이 악순환.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십시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살아납니다. 스쿼트를 하십시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이것만 반복해도 허벅지 근육은 강해집니다. 하루 30회, 아침 10회, 점심 10회, 저녁 10회. 이것만으로도 6개월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도 근육은 단련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달만 하면 2계층, 3계층도 가능해집니다. 누워 있을수록 요양원은 가까워집니다. 움직일수록 집에서 늙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당신이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습관, 스트레스 핑계로 먹는 밀가루와 야식. 밤 10시 냉장고 문을 열고 계십니까? 뭔가 짭짤한 게 당깁니까? 라면 한 그릇, 과자 한 봉지, 빵 한 조각.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오늘 좀 속상한 일 있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먹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먹은 그 음식이 내일 당신의 혈관을 막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밀가루는 우리 세대에게 독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몸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대사가 느려진 몸에 밀가루가 들어가면 그것은 곧바로 혈당을 올립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분비되면 결국 당뇨로 이어집니다. 당뇨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력이 흐려지고 발이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합병증입니다. 당뇨는 눈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투석을 받거나 발을 절단하거나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먹은 음식은 소화되지 않고 지방으로 쌓입니다. 그 지방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만들고 동맥경화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짭짤한 위로는 결국 내 몸에 독이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야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그게 끝이었습니다. 먹을 게 많지도 않았고 밤에 뭘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배달 음식이 있고 냉장고에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자꾸만 손이 갑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먹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시간에 먹으면 몸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지 마십시오. 음식은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못합니다. 순간의 위로일 뿐 결국 더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글을 쓰거나 노래를 듣거나 음식 말고도 마음을 달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밀가루를 줄이십시오. 빵 대신 밥을, 라면 대신 국을, 과자 대신 과일을 한 번에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줄여가면 됩니다. 야식을 끊으십시오. 처음 일주일이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버티면 몸이 적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밤에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도 막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먹은 음식 하나가 그 속도를 결정합니다.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위로를 택할 것인가, 건강한 노년을 택할 것인가. 네 번째 습관, 귀찮아. 다음에 보자라는 말 전화가 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이번 주에 한번 보자. 그러면 우리는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빠. 다음에 보자. 정말 바쁩니까? 아니면 귀찮은 겁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은퇴하고 나니 특별히 바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만나기 싫어질까요? 옷 갈아입기 귀찮고, 밖에 나가기 귀찮고, 사람 만나서 대화하기 귀찮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보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피하는 순간 뇌세포는 조용히 늙어갑니다. 대화는 뇌를 깨우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려면 말을 듣고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리고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뇌는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는 것은 뇌 운동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뇌 운동이 아닙니다. 짧은 정보만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진짜 뇌 운동은 대화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고립은 육체보다 먼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면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더 혼자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고립의 악순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친척들, 자녀들. 집에 오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고 밖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이 텅 비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친구들은 멀리 살고 직장 동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래서 쓸쓸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십시오. 밥 한 끼 같이 먹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헤어지십시오. 그 한 번의 만남이 일주일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경로당에 나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한 달만 나가면 얼굴이 익습니다. 사람들과 화투를 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취미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등산 모임, 노래 교실, 그림 교실, 뭐든 좋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외로움을 잊게 합니다.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바쁘다고 귀찮게 하기 싫다고 전화를 안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5분만 통화해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안심합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을 버리십시오. 담은 결국 오지 않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5번째 습관, 검사 무서워서 병원은 싫다. 병원 가셨습니까? 검진 받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병원 간 게 언제입니까? 몸에 별 이상 없는데 뭐. 검사 받기 무서워. 뭔가 나올까봐 겁나. 이렇게 말하며 병원을 피하고 계십니까? 이건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박고 위험을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병은 모를 때 약이 아닙니다. 모르면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암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말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10%도 안 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병 자체가 아닙니다. 언제 발견했느냐입니다. 초기 암은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검진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암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온몸으로 퍼진 후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당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식이 조절과 운동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몇 년 후 시력이 떨어지고 발이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합병증이 시작된 후입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든요. 혈압이 높아도 머리가 아프지 않고 어지럽지 않고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혈압은 매일매일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 두렵더라도 알고 대처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모르는 건 그냥 방치일 뿐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 종합 검진을 받으십시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이라도 꼭 받으십시오. 검진표가 나왔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까? 내일 당장 병원 예약을 하십시오. 뭔가 나올까봐 무서워라고요?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혈압은 집에서도 잴 수 있습니다. 혈압계 하나 사서 매일 아침 혈압을 재십시오. 140에 90 이상이면 병원에 가십시오. 혈당도 집에서 잴 수 있습니다. 혈당계로 공복 혈당을 재십시오. 126 이상이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속이 쓰리면 위내시경을 받으십시오. 기침이 오래가고 가래에 피가 섞이면 폐 검사를 받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병원 가는 게 무섭다는 건 압니다. 혹시 큰 병이 나올까봐, 혹시 수술해야 한다고 할까봐, 혹시 시한부 판정을 받을까봐.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른다고 병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악화될 뿐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것이 요양원에 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번째 습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 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하셨고, 재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또 내일부터라고 말합니다. 건강에 내일은 없습니다. 몸은 오늘 늙고 오늘 망가집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오늘 근육이 줄어듭니다. 오늘 혈관이 막힙니다. 오늘 관절이 굳습니다. 내일의 나를 바꾸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어. 아닙니다. 운동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걸어. 걷지 않으니까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져서 더 아픈 겁니다. 숨이 차서 못해. 운동하지 않으니까 심폐기능이 약해져서 더 숨이 차는 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운동 안 하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 운동하기 더 힘들어지고 힘드니까 더 안 하게 되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 등록할 필요도 비싼 운동복 살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점심 먹고 10번, 저녁 먹고 10번, 하루 30번.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은 살아납니다. 제자리 걸음, TV 보면서, 뉴스 보면서 제자리에서 걸으십시오. 10분만 하십시오. 하루 3번, 30분. 이것만으로도 심폐기능은 좋아집니다. 팔 운동, 물병 들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십시오. 20회씩 하루 3번. 이것만으로도 팔 근력은 유지됩니다. 처음에는 힘듭니다. 숨도 차고 근육도 아프고 역시 난 안 되나 봐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하십시오. 일주일 후 조금 덜 힘들어집니다. 한 달 후 확실히 달라집니다. 3달 후 운동이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운동복을 입고
자동으로 밖으로 나가고 자동으로 걷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운동하지 않는 날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면 배우자와 함께,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걸으십시오. 아파트 주민 중에 새벽에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납니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한 달 후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2달 후에는 2바퀴, 3달 후에는 가까운 공원까지 작은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다음 목표를 향한 동력이 됩니다. 기록하십시오. 달력에 운동한 날을 표시하십시오. 하루하루 표시가 쌓여가는 걸 보면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뿌듯해집니다. 그 뿌듯함이 내일의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일부터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10번만 스쿼트를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선택은 지금 당신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30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나이 들면 다 아프지라는 변명. 이 말을 버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십시오. 둘째, 앉으면 눕고 싶은 게으름. 하루 30분 걷고 움직이고 근육을 쓰십시오. 셋째, 스트레스 핑계로 먹는 밀가루와 야식. 밤 10시 이후에는 냉장고를 열지 마십시오. 넷째, 귀찮아, 다음에 보자라는 말.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을 만나십시오. 다섯째, 검사 무서워서 병원은 싫다.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으십시오. 여섯째,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이 6가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선택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삶을 택할 것인가? 집에서 건강하게 늙는 삶을 택할 것인가? 요양원에 가기 싫다면 지금의 나를 바꾸세요. 당신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포기한 오늘의 합계입니다. 오늘 누운 그 시간, 오늘 먹은 그 야식, 오늘 미룬 그 운동, 오늘 피한 그 사람, 오늘 가지 않은 그 병원.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몇 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반대로 오늘 걸은 그 30분, 오늘 만난 그 친구, 오늘 받은 그 검진, 오늘 한 그 스쿼트. 이것들도 쌓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움직여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병원에 가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있다는 것은 아직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대에 시작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8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85세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75세에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암을 발견하고 완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 버리는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을 병원 대신 집에서 늙게 해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이기고 자녀들 다 키우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강한 사람입니다. 그 강함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이 끝나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스쿼트 10번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건강한 노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오늘도 잘 버텨오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 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중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당신의 몸은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웃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